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외모가 멋진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등등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타고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노력으로 매력을 갖추면 사람들이 따르고 또 성공하는 길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연애동의 연애불변의 법칙. 이 책은 연애에 관한 책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술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술이 몸에 익는다면 어떤 인간관계든 수월해지실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내일까지 적용되는 할인 이벤트인데요. 이롬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황성주 박사가 이 브랜드를 창립했는데 황성주 두유 생식 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이 영양식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롬에서 나온 황성주 박사의 영양식입니다. 자연에서 온 영양을 그대로 담아서 식사 대용으로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물이나 우유에 간단히 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g, 30포에 5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쿠팡 할인가로도 54,000원대, 5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까지만, 이 영상이 올라간 날이 11월 13일이니 11월 14일까지만 15%를 할인해서 5150원, 그러니까 5만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제품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로만 내일까지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호감의 기술 함께 읽어보시죠. 첫인상 좋아지는 방법. 첫인상과 시각은 관련이 깊습니다. 시각은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수려한 외모는 분명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외모를 바꾸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일과 분위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막막한 당신을 도와줄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입니다. 당신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찾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선택하고요. 드라마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롤 모델을 설정합니다.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인공 외의 인물들 중 괜찮아 보이는 인물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합니다. 사람은 옷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입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전문적인 일을 한다거나 관리직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롤 모델을 찾았다면 다음에 할 것은 도전입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거나 입고 싶었는데 망설인 옷들을 입어보세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은 넣어두고 일단 입어봅니다. 주위에 스타일이 좋은 친구를 섭외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우리의 체형과 얼굴형이 비슷한 모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 외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거듭할수록 당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할 것은 롤모델의 스타일만이 아닙니다. 분위기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태도에서 나옵니다. 롤 모델이 어떻게 웃는지,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합니다. 롤 모델을 바탕으로 스타일과 태도를 학습했다면 타인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작거나 흔들린다면 자신감이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목소리에 힘을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고 해도 긴장을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이 빨라지거나 더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차라리 말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그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안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느꼈던 어색하고 불안한 느낌이 쉽게 지워집니다. 끝으로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전체를 보는 반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부분적인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신이 여자라면 자신 있는 부분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한두 가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생각해서 꾸미는 것이 좋고요. 첫인상이 나에 대한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가 생성되면 얼마나 지속적인지,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편견을 갖기도 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인상은 메뉴판과도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서 시켰는데 맛이 없어서 더 크게 실망할 수도, 어쩌다 시켰는데 인생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 사진이 아니라 음식의 맛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주문하지 않으면 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잃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다 나은 관계 설정을 위해 신경 써야 하고 스스로의 매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첫인상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매력을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하겠죠.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승부를 보라.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 누군가는 첫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떤 일을 처음 봤을 때 강렬하게 박힌 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첫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뇌는 짧은 시간에 청각, 시각, 후각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인상입니다. 일단 첫인상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태도, 행동, 표정, 말투 등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첫인상의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옹호하게 되는 반면 나쁜 첫인상의 사람이 화를 내면 그럴 줄 알았다며 더 피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되죠. 물론 첫인상과는 다른 행동에 실망하거나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번의 모습으로 인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처음 느낀 이미지가 확신이 되는 데까지 최소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때 가장 좋은 상황은 처음부터 매력적인 태도, 행동과 표정을 보이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나 그저 잘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어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력과 인성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매력적인 남자, 사귀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좋은 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연락은 하지만 사적인 연락보다 공적인 것이 많고 만나서도 인사 외에는 특별한 대화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성적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숨길 길이 없습니다. 상대가 별다른 생각 없이 보내는 선톡, 짧은 인사, 미소 등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숨기려고 해도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눈치챈 순간 당신의 첫 이미지와 지금까지 했던 행동, 표정, 태도를 바탕으로 당신을 호감과 비호감으로 나누게 됩니다. 호감과 비호감까지는 이미지입니다. 아직 확신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상태에서 약속이 잘 잡히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대가 당신을 비호감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만날 때마다 조금씩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환기하듯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호감 이미지임을 인지하고도 끊임없이 연락한다거나 따로 만나려는 시도를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비호감에서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확신이 된 이후에는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와 잘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죠. 뇌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머릿속 서랍에 정리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목록에 들어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 상대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정리한 파일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했다고 느낄 뿐이죠. 첫인상을 바꾸기 힘들고 관계 발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지가 굳어져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확신이 든 상태에서는 변화를 시도해도 상대의 뇌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리한 서랍을 뒤엎는 것보다 분류한 정보들 중에서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것이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단기간에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의심하고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으로 당신을 압박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미지나 확신을 바꾸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이미지를 다른 서랍으로 옮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어느 서랍에 있었는지 가물가물할 때쯤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지 단계에 있다면 1달에서 3달, 이미지가 굳어져 상대방이 당신을 멀리한다면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연락과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겨진 이미지가 흐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시간과 끈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지만 강화될 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이미지를 쌓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각인이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가진다고 해도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없기에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켜서 이미지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새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각인의 시간을 늦춘 것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시간을 지켰더라도 다가가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한 일입니다. 우유부단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 가장 별로인 남자 스타일은? 이와 같은 질문에 꾸준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부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생각만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과 우유부단은 다릅니다. 신중함은 최적의 결과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우유부단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과 있을 때는 우유부단함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도 우유부단하다면 상대는 당신을 자신감 없고 신뢰감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특별히 가리는 게 없어서 뭐든 괜찮아요. 그러면 파스타 괜찮으세요? 아, 네. 아니다. 덜 느끼한 게 좋을까요? 초밥은 어떠세요? 파스타 먹으러 가자면서요. 아, 그럼 그냥 파스타 먹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자신감에 매력을 느낍니다. 아무 일에나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명확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신감 표현입니다. 고민 상담이나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 중 소개팅에선 분위기가 좋았는데 애프터를 신청했을 때 거절당하기 일쑤고 상대가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리드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대화나 상황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도하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도 당신이 매력적이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리드할 수 있을까요? 밥은 어떻게 할까요? 파스타 어때요? 글쎄요. 그럼 피자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느끼한 게 별로 당기지 않네요. 제가 느끼한 것만 이야기했나요? 그러면 초밥은 어때요? 한식도 있고 허거는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선택지가 엄청 많네요. 파스타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러면 초밥 먹으러 가요. 먹기도 편하고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좋아요. 리드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자기 의견만을 고수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안하고 상대와 타협점을 찾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최종 결정을 당신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을 찾아주기보다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부장 때문에 완전 짜증나. 부장이 왜? 아니, 자기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안 되겠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네. 치맥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기다리고 있어. 이해가 되셨나요? 여자는 처음에 부장님 때문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무겁죠. 하지만 남자의 제안으로 만납니다. 만나서는 부장님 욕을 함께 해주면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리드의 한 부분입니다.
리드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할까? 라거나 갈래? 와 같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넘겨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러우면서도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안하는 말투를 연습하세요. 리드를 연습할 때는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리드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아본 가게 문이 닫혔을지도 하필 상대가 먹지 못하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취향이나 대화 방식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여자에게 매력없게 느껴지는 것은 순탄치 못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리드는 단순히 메뉴 결정이나 분위기뿐만 아니라 연애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당신을 평가할 때 매력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어색하겠죠. 입에 잘 붙지 않고 해오던 스타일과 전혀 달라 고생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자신감 있는 태도를 장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매력 어필은 없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멈추고 리드를 꼭 연습하길 바랍니다. 배려해도 센스가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참 배려를 잘해. 흔히 배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착함과 배려는 다릅니다. 착함에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부탁을 내 일보다 열심히 하고 그녀 자신보다도 그녀를 위해주고 나도 추운데 그녀를 위해 기꺼이 겉옷을 벗어주고 그녀가 잘못한 일에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죠. 이 행동들 모두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부담스러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부담스러움과 당연함만 남습니다. 물론 착함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남자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희생은 매력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배려는 여자가 이 남자가 날 신경 쓰고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내 상태를,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 센스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 1. 이거 어때요? 이번에 새로 샀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식사 안 하셨으면 초밥 드시죠? 아, 네. 그 음식점이 진짜 괜찮거든요. 엄청 유명한 호텔 셰프가 하는 초밥집인데 그 중에서도 연어가 제일이에요. 매번 갈 때마다 만족스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상황 2. 이거 어때요? 새로 샀어요. 그래요? 오늘 입은 의상이랑 잘 어울려요. 그쵸? 이전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비싸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사고 싶었던 건 사야죠. 예전부터 느낀 건데 코디를 정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그럼 저한테 재능 기부 한번 하시는 건 어때요? 네? 어떤 거요? 다음 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옷 한번 봐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 괜찮아요? 앞선 예시의 두 남성 모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자는 여자와의 대화가 매끄럽지 않은 반면 두 번째 남자는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상대를 배려했기 때문이죠. 여자도 두 번째 남자와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날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배려는 리드와 여유를 기반으로 여자를 신경 쓰고 파악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즉, 리드와 여유가 충족된 상태에서의 배려만이 매력으로서 작용합니다. 배려만 한다면 친해질 수는 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배려를 몸에 익히세요. 배려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배려의 기본은 관찰입니다. 만났을 때의 모습, 머리 모양, 옷, 액세서리, 네일 아트, 대화, 상황 등을 기억하고 다시 만났을 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립스틱이 바뀌었다면 립스틱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립스틱 바꿨네요. 지난번 립스틱은 고혹한 느낌을 주어서 도시적인 여성의 느낌을 나타냈다면 이번 립스틱은 마치 추운 겨울날 상기된 아이의 볼처럼 귀여움이 느껴져요. 이와 같이 대단한 칭찬을 하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걷는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는데 여자가 걷기 불편한 신발을 신고 왔다면 그녀를 조용한 카페로 리드하는 것도 배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옷이나 환경을 신경 써야 하는 데이트를 준비했다면 상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상대도 데이트 코스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면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고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화 주제를 상대방에게서 가져오는 것도 배려입니다. 여자의 외형을 관찰한 후 여자의 모습 중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거죠. 네일 아트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손톱 관리는 혼자서 하나요? 와 같은 식으로요. 대화의 물꼬를 이렇게 트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한다고 데이트 코스를 변경하는 중에 끊임없이 질문해서 리드를 하지 못하거나 눈치를 보고 생색을 내면서 여유를 잃는다면 그간 보여줬던 매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이나 감정을 이끄는 리드, 상황을 즐기고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유머가 충분히 어필되었을 때 상대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배려를 보여주세요. 끝으로 희생과 헌신은 사귀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매번 약속에 늦는다거나 약속을 펑크낸다면 화를 내세요. 다른 남자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부탁을 한다면 밥이라도 얻어먹으세요. 착함은 매력을 느낄 때만 온전히 성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아니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사귀기 전에는 매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참기보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남자의 인정 욕구를 건드려라. 남자는 여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리드와 유머, 배려 등 다양한 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비교적 단순히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녀의 본능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소들과 여자의 매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멋진 남자를 좋아하고 대부분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숨어 있죠. 여자는 단순히 잘생기기만 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진 남자에게는 앞서 설명한 매력들이 필요하고 이 매력은 사회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예쁜 여자는 남자의 시각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시각적인 부분에 약하다면 여자는 외모가 예쁘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시각적인 부분은 외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태도인 리액션 또한 시각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첫인상을 좌우하는 외모보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또한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파고들어 보면 남자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대에게 큰 호감을 느낍니다. 남자의 태도나 행동에서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화 중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 빙글에 미소를 띠거나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유쾌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상냥한 리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으니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 자연스레 호감도 올라가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상대의 어깨나 팔을 칩니다. 장난식으로 너무 아프지 않게 치세요.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편하게 터치를 하는 만큼 우리가 가깝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 여우짓이라 불리는 이 행위가 실제로 남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깨나 팔을 치려면 상대를 정면에 두고 앉는 것보다는 옆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정면에 있으면 서로 어색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나란히 앉아 있다면 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하고 스킨십도 수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면 어필을 해야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빤히 바라보세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으며 10초를 센 이후에 피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이글거리는 눈빛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는 동물이나 아기를 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더 잘하는 것들을 질문합니다. 남자의 인정 욕구를 건드리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이를 다루듯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합니다. 상대는 무엇인가를 한 것 같아 뿌듯하고 인정을 받아 더 기쁘겠죠. 남자가 느끼기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날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 업무나 회사 시스템, 사무용품의 위치나 사용법 등을 물어봅니다. 남자가 가르쳐 준다면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등의 칭찬을 하면서 어깨도 좀 치고 빤히 쳐다보면서 미소도 짓고 그러다 너무 고마우니 밥을 사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씩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 행동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왠지 자신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혼자 오버하는 것 같아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당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때부터 남성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생각들은 호감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와 호감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감을 보여주려는 행동이 호의로 느껴지기도 하고 작은 호의가 큰 호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사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상대도 당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호의란 말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도움과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지만 당신이 호의와 호감의 행동을 잘못 사용한다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행동들은 모두 명확한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상대에게만 해야 합니다. 여자들 중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철벽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갑의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혹은 남자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호감 표현이 여러분을 을로 만들거나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벽을 치려는 모습 때문에 상대가 다가가기 어려워한다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호감을 표현한다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생각의 반전을 주며 설렘을 유발합니다. 단, 당신의 진실된 표현을 왜곡하고 가볍게 육체 관계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른 사람입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를 쉽게 생각하거나 진지한 관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이 감정을 이어갈지 멈춰야 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여자의 매력은 얼굴로 결정되지 않는다. 남자도 여자를 볼 때 두 종류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매력, 다른 하나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입이 험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입이 험한 여자와 소개팅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여자의 외모가 남자의 이상형에 가깝고 여자도 이 남자에게 호감을 가진다면 둘은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짧고 자극적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시작할 수 있는 강한 힘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매력은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게 만들고 이별 후에도 짙은 흔적을 남기죠. 남자는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처럼 남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첫눈에 반하죠. 영국 신문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16세에서 86세 남녀 각각 3,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50% 이상의 남자가 첫눈에 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듯 첫눈에 반하는 일이 현저히 적은 여자에 비해 기록할 만한 수치입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는 구애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사귀는 결과에 도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외모만 보고 시작된 연애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외모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때부터는 상대의 대화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도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계란 하나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매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남성에게는 여자의 겉모습에서 느끼는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다만 이 겉모습이 얼굴의 생김새를 말하느냐, 보이는 태도를 말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외모로 어필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모습의 매력은 충분히 다른 매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꾸미세요. 가장 어울리는 옷과 화장을 하고 미디어 속 주인공들처럼 표정도 연습하세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말투나 행동이 어떤 것인지 관찰하고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생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남성 못지않게 여성에게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자신감은 몇 배나 당신을 매력적이게 만들죠. 남자가 리드로 자신감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밝고 긍정적인 태도, 게으르지 않은 모습 등으로 자신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남성의 자신감과 여성의 자신감의 표현이 약간 다른 것처럼 여유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여유로움은 안정으로 표현됩니다. 어머니 같은 편안함이나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급함이 표출됩니다. 자꾸 떠보는 말이나 넘겨짚는 말투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남자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화가 되지도 해결책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남자에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명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자의 의견을 물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면 여자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죠. 남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화가 시작되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안 보고 대답할 때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상해.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감정적으로 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안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인 거죠. 여기에 들이는 당신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있어 배려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선에서 상대방에게 관심받고 있고 보살핌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배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찰과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태도가 배려에 속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배려는 필수 조건입니다. 관계에서 한쪽만 애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받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성의 매력은 단순히 예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쁜 것은 외형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각적으로 약한 남성들에게 매력들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특성을 알고 어떻게 시각화하는지를 안다면 매력을 표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